정부가 2024년 2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정부는 최근 도시민들의 도농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불법 온상으로 방치된 농막이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최근 오도이촌 등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지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쉼터 같은 경우에 농막도 아니고 농촌 주택도 아닌 제3의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농막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설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도입한 취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더니요. 응답자의 한 80%가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한 40% 정도는 바로 귀농 귀촌하기에는 주택 임대 및 신축 비용이 부담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농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농막은 기본적으로 창고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거주형 시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농막과 다른 개념의 농촌에서 특히 이제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주택,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이제 모아져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수렴을 한 후에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는 그러한 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도 어떻게 보면 이게 펜션 같은 게 많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숙박 시설처럼 될 수도 있는데 농지 주변으로 난개발 문제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촌 경관을 어떻게 계속 그 관리를 해나가실 그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이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난개발로 이어질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은 틀리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농업인이 그 농지를 이제 소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1헥타 미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도 주말 농장식으로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0.1헥타를 자기가 소유를 해가지고 한다. 0.1헥타만 해도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말에 작업을 하고 좀 체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기존의 농막은 그 요구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농막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보다는 농막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의 사례들이라든지 해서 농막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주거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이 부분은 기존의 농막과 같이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촌의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 부분이 뭐 펜션으로 변질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신고만 농막으로 해놓고
사실상 전원주택처럼 꾸며놓고 사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의 한 농막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채굴기 60여 대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좀 체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막은 그 요구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고요. 농막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주거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열의 끝판이라 할 수 있는 150티우레탄 징크 판넬로 농막을 제작하는 다누리 주택을 소개합니다. 지금 전시된 농막은 3.6 사이즈의 단순하고 깔끔한 외형으로 농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반영해 제작된 농막입니다. 다누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넬이 바로 이 판넬로서 150티우레탄 징크 판넬입니다. 방음에 탁월하고 준불연제로서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고급 판넬이지만 많이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가가 비싸고 재단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누리 주택에서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농막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마진을 낮추고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막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면 정면에 화장실이 보입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을 부착하였고 수도배관은 동파 방지를 위하여 자동 열선이 감겨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노출 방식을 선택하고 몰딩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보다 넉넉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50리터 온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싱크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싱크대 양쪽 벽은 타일로 마감하고 대리석 상판에 하이라이트 이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거실은 천정 몰딩과 걸레바지를 원목 몰딩으로 마감하였고 창틀과 문선도 원목 몰딩으로 마감하여 보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바닥은 전기온돌 판넬로 시공되어 겨울에는 아랫목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는 기본으로 5구분 전함과 함께 전기 점검구를 설치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전기 고장에 대비하였습니다. 창문은 250바의 16mm 페어글래스에 이중창을 썼기에 겨울에는 냉기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를 막아줍니다. 다누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가설 건축물인 농막이 아니라 주택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공장 내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문한 농막이 어떤 자재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완성된 농막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외벽과 도배지로 마감된 내벽이 전부입니다. 같은 외양의 농막이라도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베이스를 6T 잔넬로 짜서 튼튼한 틀을 갖춘 뒤 부식을 방지하고 들지나 곤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바닥은 아연 철판을 부착하고 방청 작업을 합니다. 베이스의 무게가 거의 1톤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뒤집을 수가 없기에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뒤집고 베이스 안을 우레탄 뿜칠로 속을 꽉꽉 채워줍니다. 바닥에서부터 단열과 피습을 탄탄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베이스 아래로 빨간색 각파이프로 만든 베드가 보일 겁니다. 이 베드가 바로 수평 베드입니다. 판넬이나 창틀을 설치할 때 완전한 수평 위에서 작업을 해야 농막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지금 제작 중인 농막은 다른 것과 모양이 다른 다락형 농막입니다. 다락형 농막의 완성된 모습은 나중에 유튜브 업그레이드를 통해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